인생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를 의미하는 청년기에는 여러 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를 떠나 독립하고 학교를 떠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 말이다. 이런 청년기의 특성은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성으로 작동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한국 청년들은 고용 한파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기회 자체가 차단되면서 불필요한 빈곤과 사회적 관계의 위기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때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사 콜롬비아는 호라살과로 프레시안 닿는 호라살과로 2020년 7월 1일자 코로나 습격에 쓰러지는 청년들. 희망 위기가 온다. 특히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이 지난한 과정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도 취직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즉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니트족 청년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관련 기사 콜롬비아는 호라살과로 조선비지 닿는 호라살과로 1월 25일자 한 번도 취직 못한 2034상 최대 32만 명. 코로나발 잃어버린 세대 나오나 이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어서 지난 1월 국제학술지 여는 호라살과로 청년 연구 닿는 호라살과로에는 코로나19가 특히 청년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여 유럽의 니트족 청년들의 주관적 웰빙을 살펴본 논문이 실렸다. 바로 가기콜론 비교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 니트족의 삶의 질, 어른으로 이해행기 동안의 주관적 웰빙, 연구에서는 15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 가운데 니트족과 일하는 청년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비교했다. 더 나아가 청년 노동시장 유형에 따른 니트족의 웰빙 수준, 니트족과 일하는 청년 사이 웰빙 수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어떤 노동시장 제도에서 니트족의 삶의 질이 가장 높고 불평등 정도가 낮은지 살펴보는 작업은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고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는 청년 노동시장을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보편주의 노동시장, 2. 자유주의 노동시장, 3. 고용 중심 노동시장, 4. 부분적 보호주의 노동시장, 5. 후기 공산주의 노동시장. 첫 번째 보편주의 노동시장은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정책의 핵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훈련을 강조하며 유연 안정성 정책 같은 활성화 정책과 보다 포괄적인 사회 정책을 가진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가 이 유형에 속한다. 두 번째 자유주의 노동시장은 영국, 아일랜드 등이 속하며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근로복지제도가 있다. 세 번째 고용중심 노동시장 유형의 특징은 학교가 직업 및 계층과 연계에 특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복지국가 유형으로 치면 보수주의 국가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해당된다. 네 번째 부분적 보호주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낮고 이중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가족 또는 비공식 부문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며 청년을 위한 직업훈련 등이 발달되지 못했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지중해 국가들이 유형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후기 공산주의 노동시장은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로 구성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선택지가 제한적이기는 했으나 비교적 안정적이고
통계에서 연구는 첫 번째 보편주의 노동시장 국가에서 니트족의 웰빙 수준이 가장 높으며 니트족과 일하는 청년 간 웰빙 수준의 차이가 가장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경년으로 진행된 1차부터 8차까지의 유럽 사회조사, 유러피언 소셜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에서는 니트족의 진학도 취직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들은 물론 실업자와 무급 돌봄 노동자를 추가로 포함했다. 일하는 청년 집단에는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과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니는 청년을 포함했다. 웰빙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할수록 높은 점수를 가지도록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연구진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모든 유형의 노동시장에서 니트족의 웰빙 수준은 일하는 청년들의 웰빙 수준에 비해 낮았다. 한편 니트족 여부, 실업, 진학도 취직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음, 가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가운데 무급 돌봄 노동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청년 노동시장 유형에 따른 니트족의 웰빙을 비교한 결과 보편주의적 노동시장 유형에서 니트족의 웰빙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내에서 니트족과 일하는 청년 집단 간의 웰빙 점수를 비교했을 때에는 보편주의 국가에 사는 니트족들의 웰빙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흔히 노동시장에 대하여 연결졌던 유연한 정성 정책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잘못된 설계와 활용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노동 안정성의 강조보다는 결국 이윤 중심의 유연성을 확대한 결과라는 것이다. 예컨대 유연안정성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 조건을 강화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도 4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혜택의 수준도 낮아졌다. 그 결과 불평등이 증가했고 이 연구 결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또다시 유연안정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들이 덴마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유연한 정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최대한 담아낼 필요가 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위험에 처한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어떤 보호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어떻게 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함께 다루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소개한 연구와 같이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집단의 경우 여성 집단과 함께 유연화 정책의 주대상이 되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진입하더라도 불안정 노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삶의 안녕을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 마련과 함께 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별표 서지 사항전인 장빌로드 엔진 자이럿 2021 퀄리티 오브 라이프 오브 니트 유스 인 컴패러티브 퍼스펙티브 서브젝티브 웰비잉 두링 더 트랜지션 투 어덜푸드 저널 오브 유스 스터디즈